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 브랜드의 힘을 찾아가는 스부파 채널. 오늘은 송파구 잠실에 있는 조그만 만두가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야기는 작지 않습니다. 육사 김만두의 박윤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사 김만두를 운영하고 있는 박윤정입니다. 혹시 육사 김만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육사 김만두는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성장시키는 과정 안에 있었고, 저희 남편이 64년생이고요. 그래서 육사군요? 네네. 네네. 그리고 김은 그냥 뭐 성이 김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만두는 김이 생명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김을 했는데 네네네. 동일시 돼가지고, 근데 만두의 생명이 김이라 김을 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육사 김만두를 상호를 네,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려져요. 만두 가게 하면 사실 이렇게 확 퍼지는 김 때문에 주변에 딱 압도하는 그게 또 맛있게 보이거든요. 소비자들도 저희 매장 앞을 지날 때 그 김을 보고 저기 한번 들려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이밍부터 센스 있으십니다. 하지만 원래 만두 가게를 하신 건 아니세요. 사실 아픈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2012년도 47살 되시던 해에 무려 30억을 사기로 날리셨어요. 많이 아팠죠. 이게 안 좋은 기억인데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 기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만두 가게를 하실 이유도 없으셨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여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대우도 받는다 그럴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좀 인간적으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또 남을 너무 쉽게 믿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조금 약간 멈추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지식 없이 덤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온리 다 믿고 그분한테 다 의지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사실 그 충격이 크셨죠. 한 6개월 가까이 집 밖으로 안 나오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저를 보는 시선도 무서웠고 네. 저 자신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집안에서조차도 그냥 저 혼자 소갈이하고 또 물론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아프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한다기보다도 그냥 서로 아픈 티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같이 아파버리면 너 아파 나 아파 그럼 원망이 될 수 있고 서로 누군가는 끌어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뭐라고 말을 하기도 좀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남편분이 한번 하루는 이제 약간 집 밖에 한번 나가보자 얘기를 하셨죠. 힘들어 하니까. 뭐 아까 김 얘기도 하셨지만 남편 소문 붙잡고 가다 보니 만두 가게의 굉장히 활기찬 모습 김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뛰어야겠다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몸을 써야 된다? 몸을 써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단 뭐 몇 시간도 저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 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만두 가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본인 가게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소개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 마음에 안 드셔서 나오셨어요. 이 만두라는 게 그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은 회사는 없었어요. 기본적인 계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기본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만두가 좋아서 이 집 만두가 좋아서 했는데 원재료나 이런 부분이 자꾸 바뀌는 거죠. 들쑥날쑥한 거. 네네. 왜냐면은 어느 날은 야채가 비싸. 야채를 좀 빼고 어떤 식재료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는 음식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좀 냈어요. 만두를 예를 들어서 만두를 몇 그램을 띄면은 몇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를 얼마큼 넣으면은 몇 개가 나온다는 게 이제 그 데이터를 내다 보니 그런 거를 또 제가 나름대로 체인점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죠. 그냥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만드는 사람들마다 이 크기가 약간씩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손으로 빚으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두소에 들어가는 재료도 균일하게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체인점 사장님하고 어떤 자꾸 의견 충돌이.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두 가게를
그럼 하신 건가요? 만두소 공장을 저희가 공장. 직접 하게 되겠죠. 한 30평 정도 되는 주택가 뒤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지금 경험이 없었잖아요. 네. 경험이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없는 돈에 빚을 져서 또 모셔왔죠. 모셔왔는데 그분 또한 또 전문가라 하지만 특별한 레시피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걸 그냥 갈아 엎어서 그러면 옛날에 아버님 하셨던 어머님이 하셨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옛날의 맛을 보고 나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한 3개월여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맛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제 만두라고 해서 손으로 직접 빚고 만두소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도 뭐 이를테면 뭐 중국산 김치소를 쓴다거나 아니면 무말랭이 때문에 큰 어려움도 한번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패의 경험이긴 한데 작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원가라는 부담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는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만두소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매장 하나면 어떻게 꾸려나가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배추 파동이 나잖아요. 제가 약간 트릭을 좀 써봤는데 저희는 직접 다 담궈서 하거든요. 근데 중국산 김치는 담겨져 있는 김치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저희 맛하고 희석이 돼버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회수를 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사실 장사니까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객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내가 지키자. 네네. 내가 좀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제가 몸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직접 네네. 시장을 보거나 그쪽으로 세이브를 많이 시켰죠. 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저는 되게 대표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장사와 사업이 대표님 어떠세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자기의 그릇 차이 같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처음에는 밑바닥에서부터 남의 거 가지고 배워와서 이걸 저한테 도용하고 이걸 해서 또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만두 제가 체인점에서 머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도 제가 이것만큼 지켜달라 얘기했던 것도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음식 사업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약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매장 하나에서 또 만두소 공장을 또 하고 거기서 또 파생되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제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뭐 일종의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과 대표님의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사의 단계에서 사업의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약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럼 내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시스템이 되면 그게 하나의 어떤 사업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약간 여러 곳도 여행하시면서 특히 중국 뭐 상하이도 가셔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만두가게 어떤 미래를 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보셨나요? 제가 이제 그 만두 가게를 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 수업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외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해에 가가지고 스타벅스 리저브를 가게 됐어요. 동양 최대죠? 네네, 동양 최대죠. 그 당시에는 커피면 커피만 유통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커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굿즈 상품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만두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상해에 있는 만두집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문화를 만두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두를 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한번 꿈꾼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도전이에요. 저희는 만두 매장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만두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늘 저희와의 사투를 하고 있어요. 고객과의 사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약간 서민의 음식이고 대표님도 그러셨듯이 서민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홀로 되신 분이 계세요. 네. 50대 중반에 저희를 만났고 그분이 일어서기에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할 자본을 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했죠. 이걸 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누구를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가 직접 해야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직접 해야 된다. 네, 직접 직접 손발 하자. 걷어붙이고 네, 해야 네, 된다. 네.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러면은 절대 매장이 운영될지도 않을 것이고 손님 응대나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하시고 심지어는 만두를 만드는 일도 하셔야 된다. 네. 왜냐면 만두 만드는 분들의 어떤 급여가 굉장히 세요. 그걸 세이브 시켜서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하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본인의 집도 분양받아서 작년이죠. 네. 작년에 입주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뿌듯했죠. 이 유튜브 끝나면 저도 만두 가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육사 김만두는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선한 재료와 적당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항상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육사 김만두가 인상적인 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단팥빵을 만드시면서 만두 가게에서 단팥빵을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만두의 친구 찐빵이 있어요. 찐빵을 하다 보니 찐빵소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네. 소를 하다 보니까 팥에 대한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또 일본을 다니면서 참 많이 봤어요. 네. 팬케이크에도 팥이 들어갔고 팥으로 쓴 양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 네. 팥으로 풀 수 있는 뭐 팥빙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렇게 한번 지금 만들어 보려고 계속 벤치마킹도 다니고 조금만 네. 바꾼다면 저희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 근데 그게 그냥 생뚱맞은 게 아니라 어떤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육사 김만두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테이크아웃이잖아요. 테이크아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저희 매장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지금은 10평이지만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은 10평으로 시작하지만 20평, 30평, 100평이 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꾸미고 싶습니다. 큰 어려움을 딛고 만든 자그마한 만두 가게가 사실은 뭐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상해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그런 곳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같이 성장하는 모습도 되게 아름답고 무엇보다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만두 가게 보시면 육사 김만두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이라도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보실 분이라면 육사 김만두 대표님 찾아가셔서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몰 브랜드 힘을 찾아가는 스부파 채널, 작은 만두 가게지만 크게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상해에 가 있는 육사 김만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